작년 대선은 복지 전쟁이었어요. 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가 하는 걸 놓고 각자의 철학이 여야가 맞부딪혔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모든 어르신들한테 20만원씩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초연금 공약을 다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 다 같이 공약을 했었죠. 그만큼 우리 노인 빈곤 현실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국민이,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이 인간의 존엄,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데 국민적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실망하는 것은 그 합의가 헌신짝처럼 깨졌단 말이죠. 엊그제 신문 보니까 부산에서 71살 되신 분이 간암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그날이 이제 입원하는 날인데, 이제 아버지 모시러 와서 보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근데 가슴에다 유서를 써놨습니다. 수술하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자식들 부담 주기 싫으니 내 먼저 간다. 통장에 얼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또 공공요금은 다 내놨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유서를 남기셨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중증 질환이 걸려도 적어도 가족이 파산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다면 그분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목숨까지 끊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년에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이 4,500명이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세계 평균보다 7, 8배가 높아요. 첫 번째 이유가 빈곤이고, 두 번째가 질병이고, 세 번째가 자식들과의 불화고, 네 번째가 소외감이고 그래요. 자,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하겠는가 하는 것이, 이건 여당 야당을 떠나서 모든 국민이 이제 대한민국의 방향을,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을 누리면서, 가치를 누리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이 헌법적 권리를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장이라고 하는 교수가 아마 실언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했어요. 기초연금을 65세가 돼서 기초연금 받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파문이 생겼는데요. 저는 그분의 말이 좀 잘못 왜곡되고 또 실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이 정부의, 또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가슴속에 있는 그 생각의 일단을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여야 간의 복지 논쟁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복지는 세금이다. 복지를 세금 없이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증세 없는 복지 약속은 허구다. 이제 이런 그 주제가 있을 때 박근혜 의원이, 그때는 의원이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지를 왜 꼭 돈으로만 보느냐? 왜 돈으로만 생각하느냐?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기초연금 역시 돈 문제잖아요. 돈 없이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드러났고, 또 하나, 따뜻한 마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자비심이라는 거거든요. 동정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자비심이나 동정심으로 없는 분들에게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 그 말이 말하자면 65세가 돼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이다, 이런 말과 이제 통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세상,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따라서 누구나 국가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도 우리의 권리가 되는, 권리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무를 지는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성장을 해야 돼요. 복지를 하려면 성장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장에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정부처럼 재벌 세금 깎아주고 부자 세금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과거 또 저 삽질해서 강 4대강 파고 안 되잖아요. 이 방식이 아니라 만일 약속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613만 명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을 다 드리면 얼마냐면요 600만 명 곱하기 20만원 한 달에 1조 2천억이에요. 곱하기 12달 14조 4천억 원이에요. 14조 4천억이면 작년에 예산 세운 거에 한 10조가 더 들어가는데 10조를 만일 어떤 방법으로든 재벌 감세를 철회해서 이거를 모든 어르신들한테 20만원씩 다 드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이 10조 원이 20만원씩 받은 600만 명이 이거 저축하겠어요? 쓰겠어요? 거의 20만원 그 저축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국밥 한 그릇이라도 사 드시고 또 미장원이라도 할머니는 한 번 더 가시고 손자들 용돈 뭐 1,000원 2,000원이라도 이렇게 주시면 이 돈이 다 이게 소비시장으로 소비시장으로 다 흘러 들어갈 테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성장 안 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뭔지 다 아시죠? 장사가 안 되잖아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쓸 돈이 없으니까 그래요. 특히 노인들 주머니에 어르신들 주머니에 여러분 어르신 지갑에 얼마 들으셨어요? 지갑에 막 수표 갖고 다니는 분 한 분도 없어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러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이 소비가 안 살아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성장을 가야 되느냐, 복지 성장론이다 이거예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어려운 분들의 노후 보장, 무상 보육, 무상 급식, 고교, 무상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가계에 여유를 주면 이것이 다 소비로 나와서 복지가 확충이 되면 성장이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심상정 의원이 속한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나 이 야권의 생각이고, 지금 이 대통령이나 이 정부는 복지는 자선, 자비심, 공정, 이거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인데, 여러분 복지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제 말씀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삼아서 한마디만 더 붙이면 복지성장론, 그리고 요새 남북관계가 편치 않은데요, 평화성장으로 가야 돼요. 평화성장으로. 아까 안 의원님이 OECD 기준 얘기하셨는데 파리에 본부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보고서를 냈어요. 한국 경제가 얼마 못 가서 엔진이 꺼진다고 잠재 성장률이 0%가 된대요. 경제 성장률이 0%가 되면 배가 가다가 엔진이 멈추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표류해요. 표류하면 복지로 못 가지요. 자,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가 어둡게 돼 있는데, 자, 또 반면에 또 장밋빛 전망도 있어요. 저 미국에 있는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이 보고서를 또 하나 얼마 전에 냈는데, 몇 년 전에 냈는데, 한국이 앞으로 2030년 40년 되면 독일을 제친대요. 일본을 제친대.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제조 강국이 되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1인당 국민소득이 85,000불짜리 나라가 된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았어요. 이렇게. 근데 금방 말씀처럼 하나는 엔진이 꺼진다고 그랬고 하나는 독일 일본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차이가 뭐지요? 뭘까요? 차이는요, 전자는 남한 단독경제만을 봤을 때 얘기고 후자는 개성공단 같은 것을 계속 2개, 3개 만들어가면 남쪽의 자본과 기술에다가 북쪽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결합하면
개성공단 2개, 3개, 4개 이렇게 가면 한국 경제가 다시 엄청난 역동성을 가지고 성장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복지성장과 함께 평화성장의 길로 가서 복지국가로 가자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소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